CMOS 아날로그 직접회로 설계 기초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전달함수에서 제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로 중에서 왼쪽 좌반면에 있는 제로와 복수평면의 우반면에 있는 제로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그들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온라인 강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자비 교수 책을 이용한 아날로그 강의가 모듈 1과 모듈 2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CMOS 공정을 이용한 PLL 강의를 오픈을 했습니다. 12개월 동안 제한 없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이 안내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1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두 번째 강의를 내년 2월 1일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16주 동안의 줌을 이용한 강의가 있고요. 또 녹화된 영상을 이용한 1년 12개월 동안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강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시고 수강 의사가 있으시면 지메일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강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유료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기초 관련해서 전달함수를 정의를 했고 전달함수에서 폴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전달함수에서 지로에 대한 내용을 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리스폰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프리에 트랜스폼들을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이죠.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 시스템이 RLC 이런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회로들은 미적분 함수에서 표현이 가능하고 걔를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입력 출력이 이 분모항이 있고 이 분모항은 이 시스템의 특성을 좌우하는 특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분모항의 근이 폴이라고 그랬고요. 분장인데 분장을 제로로 만드는 거, 이 근이 이 시스템의 지로가 되겠습니다. 제로에는 복수평면에 좌반면에 있는 이런 형태의 제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제로는 복수평면 중에서 우반면에 있는 제로가 있습니다. 얘들 두 개는 주파수에 따라서 매그니튜드는 공이 플러스 20D per decade 슬롭을 가지고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왼쪽 좌반면에 있는 제로는 주파수에 따라서 페이지가 부스팅이 됩니다. 리딩이 되는 거죠. 페이지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다이내믹 특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제로를 이용해서 페이지 마진을 확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도 영상을 줄여주는 이런 쪽에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우반면에 있는 지로는 프리퀀시 올라가면서 페이즈가 지연이 됩니다. 레깅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을 네거티브 피드백 시키면 루프 다이내믹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페이지 마진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언더슛, 오버슛이 나타납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자, 이런 거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주파수 보상할 때는 왼쪽에 있는 지로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피드 포워드 커런트 때문에 대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드 포워드 커런트를 줄여주기 위한 이 방법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제로는 프리퀀시 증가에 따라서 매그니티즈가 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노드의 출력 노드죠. 출력 노드의 에너지를 여러 패스로 여러 패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쌓으면 에너지를 애드를 하면 제로가 생깁니다. 그 중에 여러 패스 중에서 일부 패스는 프리퀀시 디펜던트하고 일부 패스는 프리퀀시 인디펜던트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출력의 노드를 에너지를 쌓으면 지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른 좌반면에 있는 지로는 페이즈 리딩 혹은 페이즈 부스팅을 합니다. 프리퀀시에 따라서 페이즈가 빨라지는 거죠. 페이즈가 부스팅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타임으로 보면 타임 리드 하는 거죠. 빨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지로는 주파수에 따라 페이지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으로 보면 펜이 지연이 되니까 타임으로 봐도 타임이 지연이 일어납니다. 두 개가 공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주파수에 따라서 매그니튜드는 플러스 20%/데케이드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게인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0%/데케이드로 올라가는 건, 즉 다시 말하면 주파수 10배 되면 20주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간단한 재료가 발생되는 것은 이런 하이패스 필터 미분 효과죠. 미분 효과, 즉 하이 프리퀀시를 강조하는 미분 때는 재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하이패스 필터인데 전달함수 구하면 이렇게 되죠. 폴도 발생하지만 제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낮은 프리퀀시 때는 그 정성적으로 보면 캐패시터가 없으니까 출력으로 전달되는 입력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게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프리퀀시 증가하면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입력 에너지가 출력 노드로 전달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RC 타임 컨스턴트에서 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스테이한가요? 캐패시터가 쇼트되면 입력이 출력으로 가는 게인이 1이 된 포인트도 이렇게 픽스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게인이 상승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진다는 것은 요 플러스 20dB per decade로 올라가는 이 특성을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가는 폴이 캔슬 아웃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적으로 보면 요 캐패시터가 프리퀀시 가면 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입력과 출력이 개인이 1이니까 이렇게 플랫해진다는 거죠. 오른쪽 좌반면에 우반면에 있는 제로와 왼쪽 좌반면에 있는 제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는 우반면에 있는 제로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시그널이 출력의 에너지를 쌓는데 여기는 입력이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트랜스 컨덕턴스, 인버팅 트랜스 컨덕턴스 통해서 출력이 쌓기도 합니다. 두 개 패스를 통하는데 일반적으로 캐패시터는 프리퀀시 디펜던트하고 요 트랜스 컨덕턴스는 캐패시터가 없다고 가정하면 프리퀀시 인디펜던트하죠. 이 두 성분이 쌓습니다. 하나는 페이즈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파수에 따라서 거의 인 페이스로 쌓고요. 또 하나는 인버전 반전된 걸로 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피드 포워드 커런트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우반면에 제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면 이렇게 흐르는 커런트하고 요 흐르는 커런트가 여기 출력 노드에서 KCL에서 같아지죠. 자, 출력이 제로라는 건 뭐냐면 입력의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출력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 요게 시스템의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류 오는 것과 이 전류 오는 게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출력 전류는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캐패시터로는 전류고요. 그다음에 이 트랜스컨덕터는 전류가 같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제로가 생기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왼쪽에 있는 제로는 요 트랜스컨덕턴스가 플러스 동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출력의 에너지를 쌓는데 애드하는데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오는 건 페이시프트는 있겠지만 거의 동상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요 트랜스 컨덕턴스로 오는 것도 동상으로 오면 여기 에너지가 주파수에 따라서 계속 에너지를 많이 쌓을 겁니다. 이유는요. 얘는 프리퀀시 인디펜던트지만 얘는 프리퀀시 디펜던트에서 프리퀀시 올라오면 캐패시터 임피던스 작아지기 때문에 입력 에너지가 더 많이 출력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쌓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플러스 20 버테키드 슬롭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제로는 입력 특정한 주파수에서 출력이 제로되는 걸 이 시스템의 지루라고 표현하잖아요. 분장의 근이 제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와 요 흐르는 커런트, 요것도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합은 제로가 돼야 돼요. 출력 커런트는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보면 두 개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지로는 좌와 맺는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파수 보상할 때 피드 포워드 패스를 집어넣게 되면 지로를 임의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지로를 가지고 프리퀀시 보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프리퀀시 인디펜던트한 거하고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이 패스를 거의 동상으로 만들어주면 공적으로 우리가 왼쪽 좌반면에 있는 지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간단한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퀀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밀러 이펙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요 드레인과 게이트 속에 어떤 앰프에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에 캐패시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어, 트랜스대 게이트 드레인의 오버랩 캐패시턴스도 그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러 이펙트에 의하면 아웃풋 시그널 중에서 하이 프리퀀시가 K패스를 통해서 피드백되면 요 입력단에서의 캐패시턴스는 이 게인 곱하기 대략적으로 이 캐패시턴스 하면 이 입력 캐패시터가 됩니다. 그러면 타임 컨스턴트가 요 입력 노드에서의 타임 컨스턴트 베일이 폴이죠. 그래서 폴이 상당히 낮은 프리퀀시를 됩니다. 그런데 요 피드백 패스뿐만 아니라 여기는 피드 포워드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패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쪽은 주파수에 따라서 약간의 페이스 시프트가 있겠지만 거의 인페이스 성능으로 가고요. 얘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니까 요 게이트 볼테지에서 드레인 소스 안의 커런트는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 즉 반전돼서 갑니다. 그죠? 반전돼서 가요. 그래서 전압이 그렇죠. 전압이 여기 전압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히면 그 입력의 특별한 주파수에서 이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 전류와 이 전류 합해서 K실을 성립하면 우리가 이런 타입의 지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제로. 물론 얘를 등가위로 그려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제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피드 포워드 커런트 양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임피던스를 키워야 되니까 여기다 저항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줄을 우리가 왼쪽 좌반면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로는 이런 형태로 생겨요.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표현하죠. 트랜스 컨덕턴은 입력에 대해서 비례한 전류를 스몰 전류를 만들어내죠. 그 스몰 전류가 이 임피던스를 곱하면 출력 전압이 됩니다. 스몰 전압이 되죠. 자, 가만히 보면은 프리퀀시 낮을 때는 요 캐패시터가 오프니까 여기는 아웃풋 저항이 요 트랜스 컨덕터의 아웃풋 저항이 됩니다.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입력지만 그래도 프리퀀시 증가하면 되면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줄기 때문에 요 토탈 아웃풋 임피던스가 줄게 되고 입력이 된 출력이 GM 타임 있으면 커런트가 나오고 그 커런트와 이 임피던스 곱해주면 아웃풋 그 신호가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 줄기 때문에 캐패시터 입력이 줄게 됩니다. 그럼 그 폴이죠. 그러다가 캐패시터가 쇼트되면 줄어드는 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되죠. 이게 쇼트되면 이제 저항만 남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로가 여기서 R과 C분의 두 개 프로덕트분의 1이 지로가 발생합니다. 지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도 지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파수 보상에서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디스트 컨버터의 커런 모드로 컨트롤되는 디스 컨버터에 보상할 때 타입 2의 보상 타입이 되겠습니다. 제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왼쪽에 좌반면은 제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가티브 피드백을 시켜서도 제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티브 피드백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로는 미분입니다. 즉 제로라는 건 뭐냐면 타임 도에서 보면 미분성이에요. 미분기를 넣으면 제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거죠. DITT가 미분이죠.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가 됩니다. 우리가 로페스 필터 적분기는 이런 형태죠. 그러면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보면 4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패스, 즉 하이패스 성분을 강조하는 거 이게 제로인데요. 자, 그러면 피드백에서 이쪽에 에라 신호 쪽을요. 에라 신호 쪽을 로우 프리퀀시를 집어넣으면 로우 프리퀀시를 강조하면 즉 다시 말해 로우 패스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는
여기 DC에서 로우 패스 필터는 거의 같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에라 신호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만 빠져나가죠? 자, 이 하이 프리퀀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수식으로 보면 여기가 로우 패스 필터, 폴 하나짜리 로우 패스 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PDL 정리라면 전체 클로즈 전달함수를 보면 여기 폴이 하나 있고 제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로가 있어요. 자, 폴 제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로가 만들어지는 걸 봤고, 우리가 그 제로 중에서 정리를 하면 좌반 맺는 제로는 페이지 부스팅을 합니다. 혹은 페이지 리드를 한다고 그래요. 타임 디위는 타임 리드를 합니다. 얘는 네가티브 피드백 시스템의 주파수 포달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페이지 부스팅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 마진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링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슛, 언더슛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반면는 제로는 주로 우리 회로에서는 피드 포워드 커런트 때문에 많이 생겨요. 자, 얘는 페이지를 레깅을 합니다. 렉을 해요. 페이지 렉 합니다. 즉, 프리퀀시 따라 페이지가 폴과 동일하게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로가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에 있으면 루프 다이내믹성이 나빠집니다. 페이지 마진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루프 다이내믹성이 나빠지고요. 심하면 이제 언스테이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페이지 마진이 나빠지니까 링잉, 오버슛, 언더슛도 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트랜지션 리스폰스가 느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우반 맺는 제를 제거시키는 그러려면 우리 회로에서는 대부분 다 피드 포워드 커런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대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리니어 시스템의 전달함수에서 발생하는 제로를 정의를 해봤고요. 그 제로 중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상당한 마분의 경우에 따라서 제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로 중에서 좌반면에 있는 제로, 우반면에 있는 제로를 살펴봤고요. 그들의 차이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보도록 하죠.